안녕하세요. 510 스튜디오 이소영입니다. 네, 김태윤입니다. 네, 저희 스페인 얘기로 다시 돌아왔죠. 저희가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어디일까요? 이제 북부 중부 했으니까 남부 해야겠죠? 그쵸, 스페인 남부. 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투랑 플라멩코. 그쵸, 약간 정열적인. 그렇죠. 정열적인 까르멘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떠오르는데 사실 이게 다 따지자면 남부지방 안달루시아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프랑코 독재 시절에 남부 스페인의 좀 내셔널 이미지, 문화적 정체성 이런 걸로 연출을 하면서 이게 좀 스페인의 상징처럼 굳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안달루시아 문화가 좀 민속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관광업에 좀 유리하잖아요. 다른 유럽 국가랑 차별화된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얘기했던 바르셀로나처럼 막 분리 독립을 유지하는 그런 지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걸 그때 이제 스페인 가서 듣고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만한 매력이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방 도시마다 또 다른 특색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남부 여행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그때 세비야, 그라나다 이렇게 갔다고 했었죠? 네, 이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갔다가 저는 이제 세비야랑 그라나다 이렇게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비야에서 그라나다 갈 때 늦잠 자서 버스를 놓쳤어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얘기할 때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마 근데 그 전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다 맞췄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긴 처음으로 놓친 거예요. 여기 예. 진짜 처참하게 9시 버스인데 9시에 일어났어요. 아, 그럼 색도 없었네. 그래서 재매를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비야에서 사실은 첫날은 거의 휴양을 요양을 했었고요. 두 번째 날 갔던 데가 저는 사실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세비야 대성당. 아, 세비야 하면 보통 이제 제일 메인 코스가 세비야 그렇죠. 대성당을 관광하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뭐가 좀 인상 깊으셨어요? 세비야 대성당이 제가 그때 들었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양식 성당이래요.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그냥 성당 크기로는 세 번째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부터 정말 압도적인 규모. 스케일. 약간 인간에게 종교가 도대체 얼마나 큰 드라이브가 되는가. 맞아. 똑같이 느꼈어요, 저도. 일단 이 규모에서 오는 위압감이 인상적이었고 네네. 또 독특한 거는 스페인이 특히 남부가 이슬람교도 지배하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사실은 이 대성당이 모스크로 만들어졌대요. 오. 원래는 모스크였다가 네네. 나중에 이 지역을 탈환하고 나서 지금부터 여기는 성당이야. 리모델링. 네, 용도 그렇게 변경을 했구나. 맞아요.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반은 이슬람식 모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 양식이 남아있는 거죠. 네네. 그 위에 고딕 양식이 합쳐져서 그러네. 되게 복합적인 양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건축을 좀 알고 보면 훨씬 맛있었겠네요.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림이랑 조각들이 워낙 멋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보느라 좀 건축은 놓친 것 같네요. 건축도 저도 이제 찾아보면 막 나무 위키 정독하면서 그래서 그 높은 종탑 있잖아요. 네네, 히랄라탑. 맞아요. 그 종탑도 원래는 그 모스크에도 성당의 종탑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 원래 있대요. 네네. 원래 그걸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건 이제 성당 종탑이야 해서 바뀌었고 나중에 또 무슨 르네상스식으로 재건이 또 조금 됐다고 해요. 맨 꼭대기 부분은. 그리고 세비야 대성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콜럼버스가 맞아 묻혀있다고. 네, 콜럼버스 아저씨가 묻혀있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쵸. 태인 씨도 가서 보셨다고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그냥 사실 콜럼버스 무덤이 묻혀있다는 걸 잘 모르고 갔는데 일단 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거기 맞아요. 모여 있어서 뭐야? 하고 이제 보면 콜럼버스 여기 묻혀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사실 유명하긴 한데 제 눈으로 봐도 좀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그쵸, 여기 그쵸. 진짜 콜럼버스 씨가 있다고? 이런 느낌? 네, 좀 신기했고 그게 또 이제 무덤처럼 안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조각상 같은 맞아. 네 명의 장정이 이렇게 관을 들고 움직이는 하나의 그냥 미술 작품처럼 돼 있는데 맞아요. 그게 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도 좀 놀라웠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세비야에 묻혀 있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네요. 맞아요. 저도 보고 뭔가 되게 큰 구조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따만한 관이 뭐 진짜 큰 무덤처럼 있다든지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있습니다. 내 발밑에 이 아저씨 잠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리고 좋았던 게 첫날 요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갔던 데가 디비노 살바드로 교회? 아, 네네네. 예쁜데. 네, 맞아요. 약간 핑크빛 도는 맞아. 거기를 휙 보고 광장에 있었거든요. 혹시 이 교회도 태시 갔었었나요? 그 숙소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꽤 커 보이길래 유명한 데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가 목조각으로 되게 유명하다는 맞아요. 곳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페인이 목조각이 유명해요. 제가 바야돌리드에 있는 국립 목조각 박물관인가? 바야돌리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좀 이제 목조각의 세계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유럽의 조각상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대리석, 하얀색 조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채색이 일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사람같이 보이게 하려고 막 가발도 씌우고 심지어 눈알 이런 거는 아예 파서 구슬을 맞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눈처럼 보이게. 유리구슬 같은 거. 예. 그래서 좀 무서워요, 저는. 제가 언캐니블리 너무 정교하고 너무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진짜 사람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디비노 살바도르 교회가 이제 보면 그 재단에 다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목조각이. 그래서 그런 구경하는 재미도 좀 있고 저는 세비야 가서도 저는 항상 혼자 여행을 다니면 BGM을 깔거든요. 근데 그렇죠. 세비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좀 이제 홀리함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지크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들으면서 좀 홀리하네 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디비노 살바도르 교회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약간 홀리하게 다녔어야 됐는데 저는 그날도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힘들어가지고 일단 교회를 쓱 보고 너무 멋있다 이러고 그 교회 앞에 큰 광장이 있었어요. 맞아. 그 광장에서 그 남부식 추러스 아시죠? 알죠. 저 너무 좋아하죠. 그 남부식 추러스를 초콜릿이랑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네. 따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그 무리가 오셔서 버스킹으로 플라멩코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땡 잡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 공연을 따로 예매해서 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추러스 먹으면서 그냥 그 탭댄스 판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들고 오셔서 라이브로 기타 연주도 하시고 그냥 아예 플라멩코 공연을 하셨어요. 제대로 라이브 기타까지 있었으면. 그래서 빨간 치마 이렇게 하면서 탭댄스 하시면서. 네,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러스 추러스요? 추러스 좋죠. 아니 이게 저는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람브라 궁전 가는 날에 아침에 추러스 입에 물고 친구들이랑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부에서도 추러스를 많이 먹었어요. 뭐 그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산히네스 추러스도 가봤었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도 뭐 100년 된? 둘시네아라는 되게 이름이 둘시네아 추러스 집 이름이. 근데 거기도 가보고 다 맛있게 먹었는데 남부 추러스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북부는 좀 길쭉하고 바삭하고 달콤하고 모양도 우리 왜 놀이공원에서 먹는 그 추러스 모양인데 맞아요. 남부는 좀 넓적하고 맞아요. 기름맛 많이 나고 그쵸. 그래서 진짜 오히려 저는 그 갓 튀긴 느낌이 좀 있어서 한국 간식들이랑 호떡이나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 그리고 맞아요. 초콜릿이 너무 잘 어울렸고 약간 북부는 생크림, 남부는 초콜릿 이게 제가 세운 공식. 저는 북부에 생크림 안 찍어 먹었어요. 진짜요? 맛있는데. 그렇게 파는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보통 정말요? 컵에 이렇게 추러스 세트로? 세트로 초콜릿, 생크림, 추러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를 괜찮아요. 내가 압구정에도 놓쳤다니.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카피온 가면 돼. 대구에도 있고. 그리고 추레리아 들어온 거 아세요? 저 갔죠. 정말요? 그 추레리아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맞아요, 거기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그게
용산에 비니투스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니투스가 들어오고 추유리가 들어왔는데 같은 사장님인지 같은 공간 안에서 메뉴판을 주세요. 저 2번 갔어요. 제가 꿀대구 이런 거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해가지고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탑2 식당이 다 비니투스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꿀대고 가야죠. 꿀대구도 있고 거기 뭐 빠따따스 브라바스도 있고 데이트로 딱 좋습니다.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그치, 딱 좋습니다. 그랬고, 사실 남부 음식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스페인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점도 남부에서 오. 먹었어요. 물론 비니투스도 맛있지만 속꼬리찜을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잖아요. 속꼬리찜. 그래서 저는 급식에서도 사태찜 제일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가려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닫았더라고요. 유명한 데가. 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친구랑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속꼬리찜을 팔 것 같은 집이 있었어요. 예쁘고 사람도 많고 로컬들도 많고 해서 들어갔더니 막 한국인 메뉴판을 막 줘. 의외다. 그러니까 동네 맛집 같은 분위기인데 또 어떻게 사람들이 또 알고 갔는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한국인들이 메뉴판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그라탕이랑 속꼬리찜이랑 이렇게 시켰는데 진짜 스페인 체류 기간 제가 1달 반 정도 있었는데 제일 맛있었어요. 오, 정말요? 그래서 그때 마침 친구가 어머님이랑 여행 중이라고 남부를 그래서 바로 카톡으로 여기 꼭 모시고 오렴 얘기하고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부 음식 다 좋더라. 또 뭐 기억나는 남부 음식 있으세요? 저는 이건 남부 음식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한데 제가 그라나다에서 먹었던 야오야오. 요거트 아이스크림? 맞아요. 그 야오야오가 제가 어디서 읽기로는 무슨 식물성 원료를 썼네 이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유지방 맛이 너무 가득한데? 나고 더 고소하고 그래서 너무 맛있다 이러고 먹었는데 식물성? 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래봐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스페인 요아정인데. 그쵸. 그래서 너무 부드럽고 토핑 종류도 많고 저는 무조건 초코볼 같은 걸 넣거든요. 몇 살이세요? 비오트 감성. 야오야오까지 가서 비오트 감성? 그리고 또 뭐 스페인 하면 간식이라 할 만한 게 비센스? 뚜론 뚜론 초콜릿. 뚜로네스 맛있죠. 스페인식 그러면 이제 비센스. 오. 전 그것도 남부에서 샀어요. 그 세비야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에서 이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시식을 되게 많이 시켜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생각 없었는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건 꼭 선물로 사가야겠다. 그쵸. 생각보다 값도 좀 나가고.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포장도 예쁘고 해서 선물로 그냥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고나 같은 느낌? 엿인데 달고나? 같기도 하고 뭔가 견과류도 있었으니까 막 고소하고 그래갖고 엄청 샀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 유로 이상 80유로인가? 이상 사면 가방도 준대요. 그래서 가방까지 받아가지고 80유로 이상. 네, 80유로 이상 비싸요. 저는 그 비싼 거를 맛있겠다 이러고 먹고 싶은 거. 그 포장된 거 말고 이제 진열대에 쫙 있는 게 있잖아. 쇼케이스 안에. 그런 걸로 맛있겠는 거 쏙쏙 골라가지고 다 샀는데 이동하는 날 아침에 그 세비야에서 그라나다 넘어갈 때 그 놓쳤다고 했잖아요. 네. 정신이 없어서 두고 나온 거예요. 어머. 한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 놓치기만 한 게 아니구나. 그대로 두고 왔어요. 뚜론을. 너무 아깝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메이드 분이 지었겠죠? 맛있게 남은 뚜론은 제작진이 맛있게 처리했습니다. 얘가 팁인 줄 아셨을 수도 있어요. 돈은 없지만 현금은 없지만 이걸로. 웃기다. 그랬구나. 그래도 뭐 그쵸. 좋은 곳에서 쓰였다면 뭐. 그리고 저는 스페인 다니는 내내 이건 남부만의 얘기는 아닌데 저는 클라라를 그렇게 마셨거든요. 매번. 클라라. 제가 또 클라라잖아요. 스페인어 이름이. 그 클라라가 레몬 맥주인데 이게 레모네이드에 맥주를 섞은 거랬나? 아니면 뭐 그런 식이에요. 진짜 레모네이드 맛이 나는 맥주인데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그거 아니면 샹그리아 이렇게 매번 돌려 마셨었어요. 저 근데 상그리아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틴토 데 베라노가 다른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뭔가 과일 들어간 레드와인 이런 느낌이란 점에서 그냥 뭐 상그리아나 그쵸. 틴토 데 베라노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데 사실 저는 현지에서 이제 보면
상그리아를 먹는 사람보다는 틴토다 베라노를 먹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용산 비니투스에도 틴토다 베라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그리아는 무조건 병으로밖에 못 시키는데 그 틴토다 베라노는 딱 한 잔 이렇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틴토가 더 대중적이고 잘 팔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상그리아는 와인이랑 이제 설탕이랑 과일 넣고 숙성해서 만든 좀 진짜 술 숙성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술인데 틴토드 베라노는 제가 만드는 걸 한번 봤거든요. 네. 바르셀로나 비니투스에서. 근데 그냥 레드 와인하고 레몬 환타 부어서 오. 만드는 되게 간단한 음료예요. 네. 근데 이름 자체가 이제 틴토가 레드 와인이고 네 베라노가 이제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의 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와인 대신 여름에 좀 상큼하게 그냥 레몬 환타 부어가지고 마시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더 맛있냐? 상그리아는 진짜 술이기 때문에 술 맛이 많이 나는데 틴토드 베라노는 그냥 음료수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꿀팁 주당이라면 그냥 상그리아를 상그리아를 시키세요. 술 맛도 나고 양도 많습니다. 하고 이제 레몬 먹고 싶으면 그냥 클라라 시키고 오케이. 세트로. 또 남부 스페인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가로수가 싹 다 오렌지 나무였던 것 같아요. 맞아, 예쁘죠? 근데 나무가 다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 도착해서 밥 먹으러 가면서 친구랑 저거 오렌지야? 따먹어도 되나? 약간 그 제주도처럼 한라봉처럼. 저 귤이야?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남부지방도 워낙 멸조량이 좋고 하기는 한데 그냥 가장 오렌지로 유명한 데가 그 동부 해안가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저도 알게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마시던 주스가 발렌시아 오렌지 주스였거든요. 오, 그래서 그 뜻을 가서 알았어요. 아, 발렌시아 오렌지가 유명한 지방이었구나. 근데 일조량이 이렇게 좋은데 안 자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데 맞아요. 되게 가로수가 그렇게 오렌지가 중간에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예쁘고 좀 이국적이고 알록달록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아, 소영 씨가 아까 플라멩코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맞아요. 플라멩코를 길거리에서 보긴 봤었어요. 그때 제가 그 리버 크루즈 끝나고 내려가지고 그 편의점에 들어가 샐러드를 사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친구가 막 너 왜 여기 있어?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샐러드 이제 먹는데 거기 앞에서 또 이제 상 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플라멩코를. 근데 좀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세비야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세비야 플라멩코 검색을 해가지고 티켓을 끊어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일 그냥 사람들 많이 가는 플라멩코 뭐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비야 가면. 맞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거. 나 한국인이 진짜 콘텐츠에 미친 민족이라는 걸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세비야라고 해도 할 게 많지 않아요, 사실. 뭐 대성당 가고 정해져 있잖아요. 한 맞아요, 100-5곳 맞아요. 정도 가면 끝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플라멩코 공연장 지하에 한국인 70%는 몰려있어요. 아니, 한국인 70%가 아니라 그 객석의 70%가 한국인이었어요. 진짜 다 한국인이고 뭔가 확실히 사람들이 좀 도파민을 찾으러 세비야가 별게 할 게 없다 보니까 다 여기로 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좀 느낀 점. 근데 그거는 이제 여자 2분, 남자 2분 이렇게였고 여자 2분도 이제 한 분은 좀 젊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약간 진짜 왜 베테랑 느낌이 나는 나이 드신 여성분이었고 남성분 2분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맞아, 소진되는 맞아. 춤이겠다는 느낌이 계속 발을 되게 잘게 이렇게 하잖아요. 큰 스텝이 아니라 진짜 계속 그냥 칼로리가 빠져나가겠다 생각이 들었고 정말 격렬해요. 저는 플라멩코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뭔가 탱고처럼 좀 관능적인 느낌이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관능적인 표현, 뭐 감정 표현은 찡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그냥 격렬하고 기술적인 춤이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예술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정말 테크닉이 되게 중요한 춤이라는 거를 그때 가서 보고 느꼈고 막 아름다워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겠다. 저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에너지. 춤. 그게 포인트였구나, 플라멩코에. 그런 걸 처음 배워봤던 것 같습니다. 오, 멋있다. 멋있었어요.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또 노을? 그쵸. 노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티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국룰 코스. 국룰 코스에 하나가 있죠. 중에 하나가 스페인 광장이죠. 맞아. 세비야 스페인 광장이 진짜 전 사실 스페인 돌아다니면서 본 노을 중에 최고였어요. 인정해요. 야경까지 싹 이제 모아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있으면 되는데 제가 한 6시쯤부터 해가 떠 있을 때부터 가가지고 색깔 변하는 거 싹 보고 불 켜지고 야경까지 보고 왔거든요. 저도요. 근데 진짜 그 물에 비치는 거
그리고 어쩜 스페인은 해질 때마다 색깔이 하늘이 핑크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진짜 온 하늘이 핑크색으로 갑자기 물들고. 갑자기 저녁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맞아. 좀 맑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공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듣기로도 그 습기가 없을수록 붉은 빛이다? 반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습기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기후에 예, 영향을 예. 받는 거구나. 아무튼 진짜 저는 그게 아직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요. 되게 경이로운 수준이었고 맞아. 특히 그 노을이 싹 지고 이제 어두워질 때쯤 어둑어둑해질 때쯤 거기 이제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위에서 어떤 그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이 에드시런의 퍼펙트를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요? 저도 바이올린 하는 그 모자 페도라스 아저씨 한 분이 할아버지 느낌 나는 한 분이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퍼펙트였어요. 퍼펙트였어요. 되게 로맨틱하고 그또 이제 약간 유럽 분위기가 났던 건 뭐였냐면 되게 중년의 부부 한 쌍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영화다. 진짜 너무 안 그래도 로맨틱한 이 스페인 광장에서 노을이 막 지고 있는데 막 대박. 퍼펙트가 흘러나오고 막 춤을 추시고 해서 저도 약간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 근데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약간 여행할 때 늘 시나리오를 좀 안 그리세요? 애는 아니셨어요? 애는 맞는데 약간 뭐 아람브라 갈 때는? 약간 나 여기 공주. 저 해봤어. 그치 봐봐 나 한다니까. 그 아람브라에 그래, 헤네랄리페라는 곳이 헤네랄리페. 있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제너럴 라이프 이랬는데 그게 아 그러네 제대로 라이프네. 발음이 헤네랄리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원인데 그 남부 스페인식 건축 이래가지고 더위를 피하라고 중간중간 엄청 분수대도 많고 그늘도 많고 이런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막 장미정원 같은 그래 느낌이 나 들고 여기 공주? 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렇게 싹 보면서 이거는 나 공주야? 무도회가 있었어. 밤이야. 그래서 좀 너무 힘들어. 지겨워. 기가 이 사람들. 빨렸고, 이 가식적이고, 이 인파 난 더 이상 견딜 수 이 없어. 피상적인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지쳐서 나온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지? 바람을 쐬러. 정원을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온 건 아니고, 네,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바람 나간 좀 거야. 쐬고 올게요. 바람 쐬고 올게요. 진짜 나왔어. 힘들다 이러고 이제 다리 이렇게 떠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의 썸남 썸남이. 혹은 썸남이 될 그 예비 남주 뭐 다른 왕국의 왕자? 왕자여야 돼? 왕자 아닐 수도 있어. 공작? 웃기다. 갑자기 와가지고 아가씨. 마주친 거죠. 왜 나와 있어요? 원래 안면은 있는 사이여야 돼. 여기 재미없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주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이 산책을 하면서 달빛 아래서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상상한 저는 제법 애니죠? 거의 그거 천일 야화네요. 거의 그 아라비안 나이트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보자마자 너무 예쁘니까 그런 망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스페인 광장에서도 정말 그 2층, 1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제가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후배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되게 머릿속 그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괜히 쳐다보면서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나의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거기가 2층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지만 좀 구조가 좀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광장이기는 하지만 뭐 메인이 되는 건물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건물이 원래 박람회 장소였대요. 1930년대. 그러니까 100년이 채 안 된 건물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좀 생각보다 모던한 장소인데 근데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가 박람회니까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스페인 광장에 가면 그 이렇게 벽면에 모자이크 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일이 그 스페인 각 지방을 이렇게 사건이라든지 지도라든지 해서 전시를 해놓은 하나의 전시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까지 들렀던 도시들 찾아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좀 소소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다 뭐 깔아놓고 캐스터네츠도 파시고 플라멩코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저는 캐스터네츠 소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제가 맨날 악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악기 뭐 하세요 하면 캐스터네치밖에 못해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캐스터네치도 못하는 거야. 이제 리코더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소. 엄청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엄청 그것도 빠르고 기술적인. 이것도 그냥 딱딱딱 이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오. 거의 막 그러니까 이게 초당 몇 회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빠르고 엄청 쪼개는구나. 그게 이런 식으로 연주하려고 만든 악기였구나. 우리는 그냥 딱. 그쵸, 우리 그냥 언럭키 쿠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언럭키 아이오페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 막 거리 약사들이 그렇게 막 있고 해서 너무 로맨틱하고 재밌고 스페인스럽고 했던 곳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노을 하면 또 저는 그라나다 노을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인정. 제가 그 아람브라 궁전을 보고 내려와서 봤던 노을이 진짜 막 보라색이었어요. 그때는 하늘이. 그래서 노을 하면 그 두 군데 세비야 광장하고 맞아. 아람브라 보고 내려와서 그라나다 시내 이렇게 두 곳이 떠오르는데 그라나다가 노을이 예뻐요. 그래서 저도 아람브라를 바라보는 전망대가 있어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쁘겠다. 거기서 이제 저도 해 지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야경까지 쭉 사진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라나다는 그게 첫날이었어요. 그라나다 간 첫날에 저녁 때 도착을 해가지고 밥 먹고 그냥 찍으러 간 거였었는데 사실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음식점을 갔어요.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로. 근데 벌써 좀 느낌이 중부나 북부랑 다른 거예요. 특히 저는 마드리드에 있다 보니까 되게 도시적인 부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뭔가 되게 민속적인 거예요. 향토적이고 뭔가. 그래서 뭐야 하고 갔는데 진짜 음식점에 딱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Bienvenidos a un lugar diferente라고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뭔가 좀 다른 곳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박. 진짜 좀 사막 같고 남부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그걸 딱 보니까 첫날에 낭만.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생겼고 저는 또 가는 길에 말라가랑 네르하도 들렀었거든요. 바다를 좀 보는 곳들인데 그래서 좀 휴양지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라나다에는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아침에 아람브라를 트로스 입에 물고 이제 뛰어갔던 거였어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아람브라 이야기를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죠. 아람브라 궁전 하면 또 이제 뭔가 좀 이슬람 그렇죠.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아까 세비야 대성당에서도 비슷한 양식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무데아르 양식이라고 한대요. 뭐 배웠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름이 맨날 막 알무데 막 이래가지고 다시 맨날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무데아르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슬람 양식과 섞인 거? 네, 유럽식 양식이 좀 섞여 있는 거를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이슬람 양식이래요. 천장에 그 돌로 된 건가? 석회암 이걸 엄청 되게 정교하게 조각해서 천장에 그런 장식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엄청 섬세하고 정교하고 근데 전 경이로운 거예요. 이게 돌인데 그니까요. 천장 그거를 저렇게 했을까? 뭐 다르게 말하면 그 작업을 한 세공사 얼마나 가엾길래 마음 아파. 일단 되게 해봤냐고. 천장이에요? 천장에 저걸 하라고요? 예? 근데 저 해 막상. 제가요? 그래서 해와 내일까지 해놔. 저도 전반적으로 그냥 되게 예쁘다. 맞아요. 되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쭉 길게 파져 있는 좀 이렇게 도랑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알카사르 같은 약간 그 뭐 흙으로 된 뭔가 이런 건축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넓어서 오디오 가이드를 듣고 싶었는데 한두 개 듣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방마다 다 있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못 보고 그냥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배우다가 나중에는 그냥 계속 망상 그래서 이 방은 내 침실? 막 이러면서
다녔고 그 망상을 위해서 바꿔꼈던 오디오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곡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클래식 맞아. 기타 곡이. 그래서 그런 거 들었어요. 레쿠에르도스 델라 아람브라. 그래서 괜히 좀 막 이국적인 원피스 입었거든요. 그때 약간 무대 하루 느낌의 원피스를 좀 입었었거든요. 막 패턴 있는. 그래서 저는 그라마다 개인적으로 매우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도 원래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그냥 저 너무 좋아서 그냥 뚜벅뚜벅 20분 정도 걸어서 나왔어요. 저도. 내려오는 길도 예뻤던 것 같아요. 되게 예뻤어요. 아 그래서 점심이었나 저녁이었나도 아랍 음식? 일부러 찾아서 먹었어요. 레버니스였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그 길로 쭉 올라가면 전망대거든요. 네. 반합본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음 먹어보는 초록색 밥을 먹었어요. 무슨 리프인데? 뭐 칼리프가 아니라 뭐 아무튼 뭐 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었던 어떤 스페인 남부의 맞아요. 느낌을 딱 살리면서 저도 세비야, 그라나다 뭐 이런 식으로 먹고 마무리를 했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스페인이 조금씩 그리워지는 것 가고 같아요. 싶어요. 뉴욕 가신다면서요. 맞아요. 뉴욕 다녀오면 또 얼마나 하실 말씀이. 저 지금 뮤지컬 10편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브로드웨이에서 음흠. 너무 좋겠다. 우리 다음번엔 또 얼마 전에 다녀온 일본, 저도 얼마 전에 맞아요. 다녀온 중국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이 여행에 대한 시리즈 계속 네, 이어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스페인 3부작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510 스튜디오였습니다.